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맘입니다. 아들 낳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졌는데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실래요? 시부모님은 남편을 꽤 이른 나이에 낳으셨습니다. 두 분 21, 22살에 낳으셨으니 일찍 결혼하던 옛날 치고도 좀 빨리 낳으셨죠.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쯤엔 시부모님 연세가 50 초반이셨습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보다 거의 10살씩 더 많으시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사랑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에도 사실 은근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만 봐도 그랬어요. 재밌게 놀다가도 오빠나 남동생 밥 해주러 가야 한다면서 먼저 자리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남자 형제들은 가고 싶은 대학 마음껏 가는데 제 친구들은 집에서 돈을 안 대준다면서 수능이 잘 나왔는데도 하향 지원해서 집 앞에 있는 국립대에 가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녀 차별이란 거 겪어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사랑을 받았으면 받았지 부당한 차별은 받은 기억이 없네요. 저희 부모님부터 모범을 보이시며 밥도 같이 차리셨고 집안일도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하셨습니다. 저희 낳고 몸이 많이 약해진 엄마를 위해 아빠가 자처해서 집안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저희 데리고 캠핑이나 아빠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가서 엄마를 쉬게 해주셨어요. 엄마도 그런 아빠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서로 많이 아끼면서 사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랐고 오빠도 아주 착하고 선하게 자랐어요. 매너도 좋고 이후에 오빠가 꾸린 가정 역시 행복이 뚝뚝 떨어집니다. 누가 더 귀하고 말고 없이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 역시 당당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인지 공부도 잘했고 일찌감치 진로 정해서 공부하고 나름 전문직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년쯤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좋았어요, 모든 게. 저도 은연중에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을 남자의 기준으로 생각했는지 가부장적이지 않고 자상한 사람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이 그러했습니다. 사귀면서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참 다정한 사람이기에 연애도 행복하게 했고 결혼도 무난하게 성사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에 대해 너무 환상이 있었나 봅니다. 결혼은 남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댁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평범하기라도 하면 더는 바랄 것도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저희 시댁은 딱히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는 정말 젠틀하셨거든요. 경남 분들이라 말투도 그렇고 약간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은 거의 안 하셨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신혼집 문제며 예물 예단 때문에 의견을 조율할 때도 남자 집에서 집을 해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다 해줄 수가 없다며 반반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까지 하셨고 저는 남편보다 일을 오래 했고 그에 따라 돈도 더 많이 벌었기에 그냥 형편에 맞춰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이 결혼과 동시에 거의 변하시더군요. 결혼 전에는 꽤 말씀을 아끼고 조심하시더니 이제 제가 편해도 너무 편한 며느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가감없이 하시더군요. 제가 결혼하고 살이 쪄서 뒷모습이 코끼리 같다나? 돈 많이 버는데 우리 아들 기 죽이지 말라는 등 전에는 저를 꽤 존중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엄청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냐고요? 아니요, 절대요. 제 외모를 비하하면 저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외모 비하만 해도 고소당해요.
어머님 며느리한테 고소당하시면 동네 창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면서 제가 한 방 먹이면 그제야 그냥 농담이라면서 얼머무리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 살이 찐 거라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오히려 살찐 건 남편이었고요. 저는 표준보다 말랐어요. 170에 55kg면 마른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저더러 늘씬한 게 미스코리아 뺨친다고 하실 땐 언제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 코끼리란요. 아무튼 그렇게 저를 보실 때마다 피부가 거칠거칠한 게 나이 못 숨긴다고 하시질 않나? 머릿결이 왜 이러냐? 돈 많이 번다면서 오히려 빈티난다 등 외모 지적은 물론이었고 제가 일하느라 바빠 어머님 전화를 못 받으면 그 다음 콜백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죠. 이게 누구야? 돈 버느라 바빠서 시애미 전화도 등한시한 우리 잘난 며느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꼬시면서 제가 어머님 전화를 못 받은 걸 둘러둘러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본부장님 모시고 팀원들이랑 회의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홈쇼핑 물건 사달란 전화를 받아야 하나요? 아무튼 어머님은 결혼하고 나서 딸처럼 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이랑 트러블 많았죠.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외동입니다.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건 큰 집이랑 거의 붙어 살면서 사촌 누나들이랑 거의 남매처럼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남편은 본인 어머니의 자상한 모습만 봐왔죠. 시아버지요? 시아버지는 그냥 말씀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저 오면 왔냐? 밥 먹어라. 잘 들어가라. 이 세 말씀 하시는 게 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게 처음엔 조금 서운했는데 어머님처럼 비수 꽂는 말 하시는 것보단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 때문에 남편이랑 자주 싸웠어요. 남편은 처음엔 본인도 당황스러워 했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저한테 상처 준 건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네, 엄청 싸웠죠. 제가 아주 뒤집어 버렸습니다. 와이프인 내 말을 안 믿으면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냐. 내가 어머님 뵐 때마다 녹음기 들고 다니며 녹취록을 작성해야 배우자 말을 믿겠느냐 등등 화를 엄청 냈고 남편도 몇 번의 큰 싸움 뒤에 정신 차리고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본인도 어머니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았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말해준 사실이 있었답니다. 큰집, 그러니까 남편의 큰어머니가 줄줄이 딸만 낳으셨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가 큰엄마를 자주 구박을 하셨대요. 큰엄마는 대학 교수셨거든요. 그런 분이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구박을 받은 거죠. 그때 작은 집인 시부모님이 결혼을 하셨고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입니다. 아들 낳으니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할머니 되시죠.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엄청 예뻐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큰엄마보다 상대적으로 집도 어렵고 직업도 변변찮아서 결혼하면서 구박과 차별을 많이 받았던 어머님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교수인 형님보다 윗 레벨이 되는 느낌이 되니 어머님이 정말 행복하셨겠죠.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엄마가 은근히 며느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아마 본인도 초반에 시집살이를 당해서였을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그게 합당한 이유는 안 되겠지만 남편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나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어머님께 큰 소리 내며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은 초반 트러블 이후로 지금까지 사이 좋습니다. 저도 만족하고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 큰아버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목소리가 엄청 커지시더라고요. 큰어머님은 그런 어머님을 보는 채 만채 하시는 게 딱 봐도 사이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큰집 딸들에게 니들은 시집 안 가냐?
결혼도 안 하고 살만 찌우니 남자들이 안 좋아하지. 등등 눈살 찌푸리는 소리만 하시며 분위기를 안 좋게 하시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랬습니다. 남편을 낳고 나서 한순간에 대학 교수인 형님보다 신분이 높아졌다고 느낀 게 계기였는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셨어요. 그게 저희 결혼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되셨고요. 어머님은 남편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신혼인 저희에게 아들 타령을 하셨습니다. 꼭 그걸 남편 없을 때 저랑 어머님 단 둘이 있을 때만 그러셨습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비로소 시댁에 인정받는다 어쩐다 하시길래 제가 시댁에 꼭 인정받아야 하나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혹시 어머님이세요?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셨죠.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한 번 결혼한 이상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는 거지. 밖에서 잘나서 뭐하냐. 제일 중요한 시댁에서 인정받아야지. 어머님, 저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받는 기분이 드네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집에 가서 남편 쥐잡듯이 잡는 거 싫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반협박을 하면 그제서야 입을 뾰루퉁하게 내미시며 그만하시던 어머님이었습니다. 스트레스요? 꽤 받았죠. 그래도 뭐 남편이 때마다 어머님께 뭐라고 했고 저도 명절 말고는 이제 시댁에 잘 안 갔으니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는 어머님이 제게 영향력 있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점에 대해 충분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결혼 초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전화하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한 달에 1번 정도씩으로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주시더니 제가 안 하니까 어머님도 포기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르신인데 뭐 사상이 고쳐지시겠어요? 이혼할 것도 아닌데 공생하려면 서로 적당히 합의점을 찾아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이 없는 신혼을 3년 정도 보냈고 어머님의 아들 타령도 지치실 때쯤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손주를 엄청 원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역시나 아들이길 바라시며 제게 부담을 주셨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자꾸 그러시면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좀 잠잠하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거시더군요. 성별이 언제 나온다고? 12주 정도요. 아마 다다음 주 잘하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제일 먼저 나한테 성별 알려줘라. 뭐 볼 것도 없이 아들이겠지만. 그 소리에 제가 화가 나서 그럼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어머님은. 건강한 게 최고죠. 어머님 자꾸 아들, 아들 그러시면 저도 이제 못 참아요, 정말. 아니,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서라, 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손자 놀란다. 하시며 끊으시는데 끝까지 황당하시더라고요. 손자라니.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와서 이러시는 겁니다. 저기 말이야, 내가 태몽을 꿨는데. 태몽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미 꾸셨는데 엄청 큰 호박이 저희 집에 들어가는 꿈이요. 아, 그거 말고, 내가 어제 또 껐는데 말이야. 분홍색 복숭아가 수박만하게 달려있더라고. 깨고 나서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아, 그러세요? 내가 식은땀이 다 나더구나. 복숭아는 딸이잖아. 게다가 분홍색이 얼마나 선명한지. 그게 왜요? 그럼 딸 태몽인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또. 내가 꿈이 너무 잘 맞아. 그거는 필시 딸 꿈이야. 어머님, 그럼 딸이겠죠. 저 바빠요. 출산 전에 해놓고 갈 일들이 많았어요. 또 아들 하실 거면 저 전화 끊고 이제 다신 어머님 전화 안 받아요. 예. 아무래도 내가 느낌이 좀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어떠냐? 네? 뭘 보내줘요? 주수가 더 지나면 수술하기도 어렵다던데 지금 빨리 수술하는 게... 어머님, 지금 아이를 지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 태몽을 꿨다고 아이를 지우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어머님께 모든 감정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어머님, 자꾸 아들 하시는 거, 그래도 어머님 과거에 남편 낳고 인정받아 가치관 변하셨다는 거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자꾸 이러시면 저는 어머님을 미성숙한 분이라고밖에 생각 못해요. 며느리한테 존경받고 싶지 않으세요? 왜 자꾸 이렇게 실망만 주세요?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그게 왜 저를 위한 말씀이세요? 아니, 성별이 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들이면 아들이고 딸이면 딸이에요, 그냥. 만약 딸이었을 때 제가 어머님 말 안 듣고 주스 채워 낳으면 어쩌려고 하셨는데요? 그 한 번 지우는 게 니들 인생에 뭐 그리 큰일이라고. 우리 때는 수술 많이 했어. 아들 가지려고. 어머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래. 네가 내 말 무시하고 그대로 딸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럼 나도 더는 더러워서 그깟 며느리 안 보고 살아. 하시다가 순간 아차 싶으셨는지 우물쭈물 하시며 그게 아니라 하고 수습하려 하시더군요. 딸 낳았으면 저 안 보려고 하셨다고요? 이제 제가 어머님 안 보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아들 낳는 껍데기가 아니고요. 혹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면 그렇게 바라는 아들 손자 이제 영영 못 보시겠네요? 하고 전화를 끊자 어머님이 장문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남편도 그 사실 알고 시댁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맘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정기 검진일에 산부인과에 갔어요. 아들, 딸 상관없다고는 했지만 성별이 궁금은 하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아들이라고 하시더군요. 건강하게 주수대로 잘 크고 있다고 하셔서 한숨 돌리는데 순간 어머님 생각이 나더군요. 성별 알자마자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눈치 보시는지 남편에게 전화 걸어 성별을 여쭈셨더군요. 남편이 아들이라고 하자 환호성을 지르시며 엄청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딸 낳았으면 세상 잃은 것처럼 실망하시고 왜 본인 말을 안 들었냐고 저를 또 타박하실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그렇게 임신기간을 끝내고 어머님이랑은 대면대면 하게 되었죠. 어머님이 저 아들 가졌다는 소리에 엄청 잘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기분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임신기간 내내 뵙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오셨을 때도 제가 특별히 어머님에게만 아이 안 보여드렸어요. 남편도 제 뜻대로 하게 해줬죠. 어머님이 엉엉 우시더라고요.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와서 도우미랑 있을 때도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문 안 열어드렸습니다. 제가 인터폰으로 그냥 딸 낳았다고 생각하고 원래 하시려던 계획처럼 저 보지 말라고 하니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냉정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어머님을 문전박대했어요.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머님은 다신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고 남편 통해서 가끔 저희 아들 사진과 동영상을 받으신다네요. 너무 애틋하시겠죠. 남편한테 계속 보채시며 제가 화를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그건 시간이 지나야 하고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마음을 안 풀어도 원망하지 못하실 거라 했더니 우셨다네요. 어르신들의 남아 선호사상 몇십 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실 수는 없겠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 나이가 많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환갑 넘으신 저희 부모님도 아들 거리지는 않으시는데 친정보다 10살 정도나 더 젊으신 어머님이 오히려 더 하시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딸이면 지우라고 하시는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이해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보려고 해도 딸 태몽을 꾸었다고 수술을 권하신 것과 딸 낳으면 저를 안 보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비수가 꽂혀서 잘 달래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아이 8개월 되었는데 어머님은 여태 아이 못 보셨습니다. 평생 못 보게 막을 순 없겠죠. 제 이 마음이 풀리려면 아이 돌쯤은 돼야 할까요? 저에겐 너무 큰 상처네요.